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활평TV의 제이입니다. 한국은 중대형, 중형, 3열 SUV만 해도 도로를 꽉 채우지만 미국은 이 풀사이즈 SUV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벤츠도 이미 풀사이즈 SUV가 있었지만 BMW도 X7을 출시를 하면서 풀사이즈 SUV 라인업에 날을 세웠고요. 큰 SUV를 좋아하는 미국에 아주 걸맞게 미국에는 풀사이즈 SUV 라인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 풀사이즈 SUV들은 풀사이즈 픽업 트럭 프레임에 SUV 바디만 얹은 바디온 프레임 모델들 뿐이에요. 저는 픽업 트럭에 대한 편견이 좀 있어서 그런지 벤츠나 BMW 같이 유니바디 풀사이즈 SUV에 비해서 좀 저는 차별화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편견을 가지는 그 근거하고 제 편견이 부당했는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제의 첫 프레임온 바디 풀사이즈 SUV 포드의 익스페디션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디온 프레임 풀사이즈 SUV들은 유니바디 풀사이즈 SUV들보다 몸집이 더 큽니다. 하지만 실내는 또 그만큼 뽑아주지 못하고요. 특히나 고부하, 고적재량을 염두에 놓고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라서 고급스러움이나 탑승에 중심을 두는 SUV 바디에 좀 이질감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바디온 프레임 SUV에 좀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GMC의 풀사이즈 픽업 트럭을 제외한 모든 픽업 트럭을 몰아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디온 프레임 차량의 편견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이 포드의 베스트셀러 F150 풀사이즈 픽업 트럭의 프레임에 SUV 바디를 얹은 이 익스페디션은 포드의 주력 풀사이즈 SUV입니다. 하지만 이 미국의 풀사이즈 시장은 GM이 거의 점령을 하고 있고 이 익스페디션보다는 링컨의 내비게이터가 거리에서 더 많이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포드 그룹의 풀사이즈 SUV들 익스페디션하고 내비게이터가 출시를 하자마자 2년도 되지가 않았는데 F150의 풀체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GM의 풀사이즈 픽업 트럭 풀체인지가 되고 그 풀체인지에 이어서 바로 풀사이즈 SUV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런 거에 비교해서는 조금 애매한 라인업들이 되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봐요. 이 애매한 포지션의 포드의 익스페디션은 V6기통 3.5리터 싱글 터보인 이코부스트 엔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새로 소개된 2세대 3.5리터 이코부스트 엔진인데요. GM과 공동 개발하고 최근에 모 유튜버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는 포드의 10단 자동 트랜스미션이 이 파워트레인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한 모델에서의 불편함 때문에 보편화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나 싶고요. 하지만 이 싱글 터보 3.5리터 이코부스트는 가장 높은 트림인 플래티넘 트림에는 퍼포먼스 튜닝이 돼서 나옵니다. 이 퍼포먼스 튜닝 된 플래티넘의 3.5리터 이코부스트는 400마력에 66.4토크라는 어마어마한 스펙을 보여줘요. 거의 3.0리터 포드의 트윈 터보와 맞먹는 스펙인 것 같습니다. 플래티넘 위에 스탠다드 모델에서는 375마력에 65토크를 보여줘서 전혀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종합연비는 리터당 8.5kg가 나오는데 이 풀사이즈 바디온 프레임 SUV를 모시면서 실연비를 그렇게 많이 뽑으시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아요. 이 익스페디션의 트림은 XLT 리미티드 플래티넘이 있습니다. 2020년형부터는 옛날의 향수를 머금은 킹렌치가 트림으로 또 추가가 됐습니다. 플래티넘은 무려 74,000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벤츠의 GLS나 BMW의 X7을 웃도는 가격을 보여주기도 해요. 역시나 코파일럿 360이 들어갑니다. 차선 유지 시스템,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오토 스탑 앤 고가 들어가고요. 수차례 차선을 이탈해서 알람을 띄우면 커피 모양의 아이콘이 뜨면서 한잔하면서 쉬라는 알람이 뜨기도 한다고 하네요. 포드의 블리스 시스템은 아주 좋습니다. 블라인드 스팟 알람과 크로스 트래픽 알람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안전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물론 이 차가 충돌하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전방 긴급 브레이크도 자동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이 큰 차에 주차가 걱정되나요? 옵션으로 넣으면 자동 주차 기능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디자인을 보도록 하죠. 자, 앞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은 제가 좀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좀 현대적이고 좀 세련된 얼굴을 현 세대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싶거든요. 하지만 제 취향이 좀 무던하고 좀 신사적인 분들한테는 좀 안 맞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익스페디션의
앞모습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앞모습이 제가 봤을 땐 좀 약간 쾌쾌하다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무던하고 좀 신사적입니다. 아직까지 랜드로버에서 받은 디자인 인자를 잘 머금고 있는데요. 앞모습이 아주 두터워서 정말 웅장해 보이는데 아래쪽에 보면은 커튼을 약간 달았어요. 스커트를 달아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더 두터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전면부의 후드하고 그릴보다 이 범퍼가 이상하게 아래쪽으로 좀 많이 돌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턱이 약간 좀 합주기처럼 나오는 차량들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좀 직진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좀 더 우락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익스플로러도 보면 알겠지만 랜드로버에서 가지고 온 이 옆라인부터 깎아서 지나가는 이 위쪽 기울기면을 안 만들어 놓은 것은 조금 아쉬워요. 디자인에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은 이 주변을 이렇게 깎고 지나갈 수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이트는 F150에서 볼 수 있는 이 디귿자형이 들어가 있는데 F150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조금 작으면서 좀 절제되고 그리고 약간 신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주간등이 아주 길어요. 아주 길게 디귿자를 만들어주고 있어서 좀 더 세련되는 것 같고요. 지금 안쪽에 보면 전구가 두 개가 할로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큼 비싼 차량에 아직까지 LED를 못 넣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 전구를 안고 있는 구조물이 아주 멋있습니다. 아주 포르쉐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토 하이빔도 들어가고 기능적인 걸 다 가지고 있는데 LED가 아닌 부분은 좀 아쉽고요. 하지만 요 옆쪽에 너무 단순할까봐 이렇게 조금 디자인을 빼놨어요. 일부러 이렇게 빼놔가지고 방향지시 등으로 쓰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빼서 현대적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좀 조잡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릴이 아주 좀 중후해요. 지금 랜드로버에서 가지고 있는 이 그릴 인자를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커다랗게 유광 크롬으로 그릴 살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두 줄이 합쳐져서 라이트를 밀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주 디자인적으로 이 디귿자 라이트랑 잘 맞춰서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 범퍼를 보도록 해요. 아래쪽 범퍼가 너무 멋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쪽 범퍼가 보면은 F150이나 픽업 트럭처럼 완전히 일자로 서 있지 않아요. 옆에서 보면은 옆으로 좀 누워 있습니다. 적어도 옆 라인은 그렇게 못 깎아줬어도 앞은 좀 깎아서 주면서 앞 범퍼가 많이 돌출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이 돌출해서 나오면서도 레이어드를 아주 잘 간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커트까지 앞몸매를 잘 맞춰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개등과 에어 인테이크 부분은 아주 반짝이는 크롬 라인으로 마감을 잘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에어벤트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 다이나믹에도 좋고 브레이크를 시켜줄 수 있도록 에어가 잘 앞바퀴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모습은 전체적으로 아주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지만 F150 프레임을 썼더라도 약간 SUV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깎았으면 어땠을까 또 생각을 해보는 앞모습이었어요. 자, 옆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사이즈 SUV들 중에서 제가 이 포드 풀사이즈 SUV를 가장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옆모습 때문이에요. 아무리 트럭 플랫폼에 SUV 바디를 얹었다고 해도 포드는 특히 좀 SUV 느낌이 안 납니다. 약간 좀 트럭인 느낌이 들어요. 트럭 베드에 위에 커브를 씌우고 SUV 흉내를 내는 차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랑 좀 별반 다른 게 없다 그런 느낌을 주고요. 특히 C필러 부분이 아예 보면은 이 C필러 뒤쪽과 앞쪽을 아예 바디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더더욱 이 2열 도어 뒤쪽은 트럭 베드가 아닌가, 여기에 좌석만 올려놨다는 느낌을 주고요. 특히나 이 C필러를 중심으로 주변을 보면은 라인들이 엉망입니다. 라인들이 막 얼키설키 돼 있고 억지로 진짜 F150에다가 뒤에 바디를 넣으려고 덕지덕지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어요. 그리고 아직 랜드로버 디자인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 윈도우 트림 아랫도리가 이 뒤쪽 끝까지 가지고 거기 위에 탑승부가 살짝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일부러 그랬는데 오히려 이게 더 정말 트럭 끝까지 트럭 베드인 것 같다 느낌이 들도록 크롬 마감이 돼 있고요. 그래서 GM 풀사이즈가 바디온 프레임이라도 조금 더 SUV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엑스페디션도 이 루프 라인이 뒤쪽으로 살짝 떨어집니다. 자세히 안 보면 안 보이지만 살짝 떨어지면서 이렇게 약간 날카로운 스포일러까지 연결이 돼서 약간 에비에이터라든지 내비게이터 느낌을 살짝 주려고 한 모습은 보여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부분은 이 아랫부분입니다. 아랫부분도 정말 트럭 같아요. 휠 트림들은 아무런 디자인 인자가 없습니다. 살짝 파놓긴 했지만 이 끝부분이 정말 여기에 뭐 달려 있어야 되는데 누가 깜빡하고 부품을 연결을 안 한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다행히도 F150과는 다르게 핸들이 SUV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은 디자인이 잘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이드 미러도 F150처럼 무식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좀 더 보기도 좋고요. 이 휠은 18인치부터 22인치까지 옵션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옵션이 들어가요. 이 차량은 리미티드 트림이라서 중간 트림이에요. 중간 트림이지만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서 플래티넘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74,000달러로 어마무시하게 비싸기까지 해요. 그런 차량이라서 이 차량에 22인치 휠이 들어갔는데 몸집이 너무 크다가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휠이 작게 보입니다. 제가 처음에 봤을 때 한 19인치 정도 들어갔나, 왜 이렇게 작은 걸 넣어놨지 했는데 22인치 완전 옵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작아 보여요. 그리고 폭도 285mm로 어마어마한 폭이 들어가 있고요. 포드는 한국 타이어를 쓰나 봅니다. 휠 디자인이 요즘에는 BMW 휠 디자인을 제가 가장 좋아하고요. 그렇지만 이 포드 그룹 휠 디자인이 그 뒤를 바로 따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6스포크 휠이 들어가 있는데 블랙과 이 자개 느낌이 나는 머시닝 사이드가 아주 궁합이 잘 맞고요. 디자인도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또 옵션으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뒷바퀴는 판 스프링을 빼고 멀티링크 개별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F150의 바디를 가지고 있어서 러닝보드 없이는 타기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차량은 옵션이 들어가서 전자동식 러닝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쾌적하게 차량 탑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뒷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에서는 제가 만족도가 높았고요. 옆모습에서는 실망이 좀 많이 높았는데 뒷모습은 딱 그 중간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 양쪽으로 테일라이트들이 너무 벌어진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테일라이트를 많이 벌어지게 둬도 디자인을 마감을 잘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차는 그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이 테일라이트가 옆라인으로 많이 흘러져 내려와져 있어요. 하지만 그게 좀 과하다라는 느낌을 듭니다. 너무 넓은 면적으로 들어오고요. 전혀 디자인적으로 세련되지 않게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테일라이트 안쪽이 디자인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부분들이 아주 구조물적으로 디자인을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 중앙에 이 크롬 라인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차라리 그냥 크롬으로 끝까지 내줬으면 디자인이 좀 더 살았지 않았나. 요 크롬 라인이 들어가야 될 부분을 약간 촌스러운 옛날 느낌이 나는 이 전구로 넣어놨어요. 요 전구 피처를 다른 데 넣어놓고 차라리 크롬을 끝까지 빼놨으면 더 예뻤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스포일러가 길게 아주 날카롭게 나와준 부분 또 마음에 들고요. 디필러도 하이글로스 유광 블랙 플라스틱이 들어가줘서 우직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중앙에 방금 말씀드렸던 유광 크롬 라인이 잘 들어가 있고 중앙에 함몰돼서 주기까지 잘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포드 주기 역시나 멋있고, 아랫 범퍼 디자인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을 뿐더러 올라오면서 각이 져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래쪽은 그냥 트럭처럼 내버려 뒀습니다. 배기구까지도 그냥 아래쪽으로 놓고 가짜 배기구라도 디자인적으로도 넣어주진 않았고요. 그나마 이 스키드 플레이트처럼 약간 감아져서 뒷범퍼로 올라오는 디자인자가 없었다면 범퍼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차량을 5인 이상 가족이 있으면 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멀리 가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5인 가족 이상이면 비행기 값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큰 SUV를 타는 것 같지만 풀사이즈 SUV라서 엄청난 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숏바디 차량이에요. 맥스가 들어가면은 롱바디 차량으로 나오는데 이 차량은 숏바디 차량입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큰 몸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3열까지 다 올리고 안에 트렁크 공간은 얼마나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해요. 와, 테일게이트가 정말 너무 큽니다. 진짜 엄청 커서 올라오는데 무섭네요.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3열을 다 올리고 나오면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커다란 차량에 지금 이 차가 중앙에 캡틴 싯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 7인 밖에 안 되거든요. 7인이라고 해봤자 앞에 4인이 앉고 뒤에 2열을 다 눕혀서 짐 넣으면 4인용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거면 이 차량에 효용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몸집이 커서 트렁크가 작아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풀사이즈 여행 가방을 넣어보도록 해요. 풀사이즈 여행 가방은 당연히 눕혀서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만 이렇게 세워서 넣어도 간당간당한 것 같습니다. 잘 넣지 않으면 저기 바퀴가 테일게이트에 닿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잘 넣어야지 풀사이즈 여행 가방이 들어가고 그나마 백팩 하나 정도 더 들어가겠다, 그런 공간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고요. 하지만 이렇게 커다란 차량을 사면서 6인 이상이 앉아서 여행을 가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짐을 넣어야 되니까 플로어 아래쪽에는 얼마나 짐을 둘 수가 있는지 보도록 해요. 제가 몰랐는데 이 차량의 선반 액세서리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아래쪽 플로어를 열어보면은 공간이 별로 없어요.
이 아래쪽 공간에는 정말 이 장을 보고 굴러다니면 깨질 애들만 집어넣을 수 있겠다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별로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선반 액세서리가 들어가 있어 갖고 이렇게 변신을 시키면 선반으로 2단 적재가 가능해요. 여기 골프백이 들어가겠나? 아래쪽은 들어갈 수도 있겠다. 작은 물건들은 이렇게 선반처럼 사용해서 좀 더 많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은 리미티드 트림에 거의 풀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이라는 옵션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자동으로 3열하고 2열까지 내릴 수 있는 버튼들이 있어요. 버튼들도 한쪽 좌석씩만 컨트롤할 수 있고 양좌석씩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쾌적합니다. 이렇게 3열을 눌러서 내려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2열이 내려가는데요. 엄청 느립니다. 와, 거의 BMW랑 비교를 해도 될 만큼 엄청 느리네요. 역시나 풀사이즈 픽업 트럭 플랫폼이라서 그런지 3열을 내리고 나면 이제 공간은 끝판왕이에요. 하지만은 중간에 캡틴 싯을 넣은 차들은 정말 4인용 차가 돼버리는 악재를 보여주죠. 2열까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은 전자동식이 아니라 그냥 반자동식이네요. 그거까지 내려보면은 공간은 상당히 많이 보여줍니다. 에비에이터에서 보여줬던 이 2열 콘솔 때문에 적재가 좀 어렵겠다 이런 부분도 없고 그냥 적재량은 충분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은 인테리어인데 인테리어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Thank you.